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8월 11일 오후 4시 8분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고,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뽑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유세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김민수하고 장동혁이 등장을 했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무대를 장악했던 이 양아치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지금 좌파 우파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적절치가 않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냐, 아니면 양아치들이냐. 지금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다 양아치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금 김근식이 같은 양아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의로운 인물들이 너무 드물죠. 제 생각이 맞다면은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정치계는 체질 개선을 할 것이다. 아예 병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체질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는 늘 해몽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런 해석이 저는 그런 해석이 돼요. 사실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속담의 의미를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해석을 좋게 하느냐. 근데 해석을 좋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해석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떤 뼈대가 있어야 되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잘난체 하는 욱구는 늘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완전히 체질 개선 중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약간 우리랑 비교해보면, 미국도 똑같은 병증을 앓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았어요. 민주당 방송계 장악해가지고 CNN 장악해가지고 트럼프 압박하고, 거의 오바마 쪽 민주당 쪽 범죄자들, 양아치들이 거의 미국을 거의 먹을 뻔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꽤 회복 단계로 들어갔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또 굉장히 유능하게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병증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부터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병을 뿌리 뽑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하늘이 하는 일이죠.
그게 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완전히 지금 그 병증 자체가 치유 이제 병증 치유는 아직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체질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과정이 지금 온통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양아치들이었는데 하나씩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자꾸 나타날 것이다. 인물들이.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판에서의 이 좌파의 가면을 쓴 이 양아치들은 말이죠. 좌파의 가면만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우파의 가면도 쓰고 있어요. 이 양아치들이. 그래서 제가 좌파 우파라는 구분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예. 그 구분보다는 그냥 양아치냐, 범죄,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것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시쳇말로 해서 그렇지, 범죄자들이냐, 아니면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표현하기에는 정의파, 양아치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좌파 우파라는 구분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파라고 돼 있는 국민의힘 안에도 저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근식이 같은 놈 보세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거의 90%가 그래요. 거의 8, 90%가 지금 양아치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씩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이 돼가고 있는 거죠. 김민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장동혁이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나고 자꾸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양아치들은 자꾸 도태돼 갈 거예요. 그래서 김근식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김근식이 그런 거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전환기를 자극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그 목적이 뭐였던 간에 그 김근식이라는 놈은 완전히 양아치죠. 그럼 김근식이만 그러냐? 아니죠. 그 이름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한동훈계 거의 다 양아치들이죠. 그 조경태니 뭐니 완전히 그 양아치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자꾸 숫자가 도태돼 가겠죠, 정치계에서. 왜냐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거는 유튜브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꾸 알게 되니까요,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여태까지는요, 그 MBC나 JTBC에서 자꾸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거를 가리고 있었어요. 지들 멋대로 자꾸 정보를 조작해갖고 국민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저도 그거에 당해가지고 그런가?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가? 이 정도로 의심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MBC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게 문제죠.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퀘스천 마크 하나 정도는 남겨두니까 그런가? 쟤네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지. 저는 이렇게 했었고 판단을 미뤄뒀었고 그 덕분에 지금 유튜브가 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구나. 저놈이 양아치였구나. 저는 123 계엄 이전에는 어느 놈이 양아치인지 잘 몰랐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MBC에서 방송하는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나타난 거는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유튜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이제 대세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끝이 아니에요. 또 이거 지나면 또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저쪽 그 왕후닝인지 뭔지 아무리 지가 잔머리가 좋아도 그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때 대통령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알고 나니까. 문재인이가 그때 당시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MBC고 뭐고 방송 조작, 그 다음에 댓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을 시키고, 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랑 똑같은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유튜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건 계산을 못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튜브 다음에 뭐가 올지 또 뭐 그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거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계산이 안 됐거든요. 이제 부랴부랴 유튜브를 뭐라 그럴까요?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얘기 꺼내고 있는데 늦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깨어났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특히 유튜브 세대니까 공중파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젊은 세대 2030이 저랑 비슷한 또래는 뭐 마징가 제트 보고 MBC에서 방송하는 마징가 제트 MBC에서 마징가 제트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마징가 제트가 항상 정의의 주먹을 날려서 적을 무찌르는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걸 MBC에서 했단 말이에요. MBC는 무조건 정의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 우리 세대들은 제 영상 보시는 세대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근데 2030들은 다르거든요. MBC가 2030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오히려 유튜브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그러다 보니까 123 계엄 이후에 2030들이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우리 대통령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질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물론 거기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123 계엄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신 분이고 그런 뭐 하늘이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거고 저는 이제 하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는 늘 뭐 하늘이 우리나라 뭐 기본 종교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냈고 뭐 그 뒤로 김문수, 전한길 이런 사람들 쭉 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이제 좀 더디지만 우리 세대들도 이제 저 또래들 위아래로 조금씩 자꾸 깨어나고 있죠. 느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았던 우리한테는 깨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쉽죠. 뭐 MBC가 별로 작용을 못해요. 뭐야 얘네 거짓말하고 있네. 금방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세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면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징가 제트가 정의의 주먹을 날리는 그 방송을 한 게 MBC인데 MBC가 당연히 정의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머리 그 세뇌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제 봐야죠. 객관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뭐 김경식 같은 놈 그럼 하는 소리 보세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놈들은 이제 차츰 도태되어 가겠죠. 지 뜻대로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지는 그걸 통해서 지가 어그로를 끌어갖고 관심을 받아갖고 지지율이 올라가게끔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보수 유튜브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찌됐건 지 뜻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결국은 김민수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부각할 거예요. 좀 부상하고 자꾸 나타날 겁니다. 왜? 알게 되니까. 김민수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과 그 우리나라 정치 세력, 국회의원들, 한 300명 가까운 그 국회의원들 간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었어요. 거기 하나의 이렇게 차단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일부러 쟤네들이 그거를 MBC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세뇌하고 사실은 양아치들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아치들은 항상 자기들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속아왔던 거죠. 알 수가 없었고. 전부들 자기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양아치들이 전부. 지금 국회의원들 김근식이 자기가 정의롭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자기가 정의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국민을 생각한다는 건 정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이가 그래서 반역자다. 이게 그 양아치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의로운 자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예,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원리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항상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치들, 이 범죄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지금까지 속아왔기 때문에 저 국회에 90%가 지금 양아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를 위시해서. 문재인도 그렇고. 전 문재인, 진짜 저는 문재인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건 완전 양아치입니다. 그거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 뭐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은 그러면 제가 속았던 거죠 예전에. 뭐 거기서 그쪽에서 흘린 그 뭐 홍보물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인권 변호사, 거의 인권 변호사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았던 거죠. 양아치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그 거짓 선동, 속은 양아치면서,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죠. 속은 양아치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인 척,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해서 전부 정치인들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90%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체질을 개선 중이다. 그럼 병증은 좀 나중에 치료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계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진짜 대통령이 감옥 가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가짜가 나타나서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게 우리 정치계에 완전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병증인데 지금 그 병증이 치료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체질부터 다 개선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병증은 치료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약간 역시 서양의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병증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은 체질 개선보다는. 그러니까 저쪽은 병증 치료는 빠른데 체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재발할 우려가 있고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병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정치계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완전히라는 건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거의 뭐 굉장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모든 나라가 본받을 수 있는 정치가 세계 최고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문화나 뭐 이런 대중문화, 특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이제 우리 세대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들이 그걸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아니 우리나라 그 대중문화에 저렇게 서양 뭐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저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중문화에 이렇게 열광하게 될 거라고는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현상을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세대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됐죠.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그 정도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정치다.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 초인류가 될 것이다. 어느 나라가 정치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느냐, 지구상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 잘난 체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